엄마, 나야. 큰일 났어. 지금 바로 돈 좀 보내줘. 이 말 당신의 자녀 목소리처럼 들렸다면 당신은 돈을 보낼 겁니까? 끊을 수 있습니까? 그 목소리 진짜가 아니라 AI가 만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중입니다. 이 말 공무원 말투로 정중하게 들린다면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꾼들은 목소리를 바꾸고 가족을 사칭하고 검찰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험, 상식, 자존심까지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단 한 통의 전화로 6천만 원, 단 한 줄의 문자로 2천만 원, 단 한 번의 착각으로 전 재산이 사라진 노년들. 이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기는 당신을 노리고 있고 특히 60대 이상을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기 수법 및 사례, 그리고 예방법 등 60대 이상이 꼭 알아야 할 금융사기 수법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절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경기도에 거주하는 68세 이모 씨는 금융감독원 조사관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씨 명의의 계좌가 마약 조직의 자금 세탁에 사용됐습니다. 지금 바로 계좌를 동결하지 않으면 전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놀란 이 씨는 곧바로 가까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상대방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서 실시간으로 보안 계좌로 옮기세요. 금감원 직원이 도착할 겁니다. 라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씨는 결국 자신의 전 재산 4천만 원을 사기범이 제시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며칠 뒤 그 전화가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계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입니다. 이 수법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불안하게 만든 뒤 돈을 송금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특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기관명과 직책, 실명까지 언급하며 신뢰를 유도합니다. 둘째,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자산이 압류될 수 있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셋째, 보안 계좌로 옮겨야 한다. 검찰 수사 중이니 조용히 협조하라는 협박성 지시를 합니다. 넷째, 절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연결하며 실제 수사처럼 연출합니다. 특히 이들은 송금하세요 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만들도록 시나리오를 짜놓고 말투도 친절하면서 위험 있는 말투로 철저히 훈련된 사람을 투입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기입니다. 그게 이 수법의 가장 위험한 점입니다. 이 수법을 막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첫째, 어떤 기관도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검찰도, 경찰도, 금융감독원도 계좌 이체를 전화로 유도하지 않습니다. 둘째, 전화로 범죄 연루, 보안 계좌, 즉시 이체 같은 말이 나오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다시 문의하세요. 셋째, 긴장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일수록 이건 혹시 사기가 아닐까? 라는 한 번의 의심이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에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는 일이 바로 여러분의 옆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진짜 기관은 절대 송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AI 보이스피싱. 서울에 사는 66세 김모 씨는 평소 자녀와 자주 통화하던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자녀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익숙한 목소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지금 사고가 났어. 상대방 병원비를 바로 보내야 되는데 휴대폰이 망가져서 지금 전화 빌려 쓰고 있어. 계좌 불러줄 테니 입금 좀 해줘. 김 씨는 당황한 채 그 목소리를 우리 아들이라고 확신했고 전화를 끊은 뒤 요청받은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진짜 아들로부터 무슨 말이야? 라는 전화를 받고 그제서야 AI로 위조된 목소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수법은 AI 보이스피싱입니다. 최근 등장한 가장 신종 수법으로 피해자와 자주 통화하는 가족, 특히 자녀의 목소리를 사전에 수집해 AI 음성 합성 기술로 실제와 똑같은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몇 초간의 통화 녹음만 있어도 AI는 음성 패턴, 억양, 발음, 습관까지 학습해 거의 구분이 불가능한 수준의 모사 음성을 생성합니다. 사기범은 SNS, 유튜브 영상, 전화통화, 녹음 파일 등 온라인에 노출된 음성 자료를 통해 목소리를 수집하거나 혹은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해 대화하면서 음성을 따기도 합니다. 그 다음 AI로 만든 음성을 사용해 가족 또는 지인인 척하며 급한 상황, 사고, 긴급 송금을 요청합니다. 무서운 건 이 수법은 피해자가 진짜 자녀와 대화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목소리와 말투가 그대로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기 수법을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자녀나 지인이라고 해도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절대 바로 믿지 마십시오. 둘째, 내가 직접 통화하고 확인할게. 영상통화하자고 제안하면 사기범은 대부분 전화를 끊거나 회피합니다. 이때 진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간의 긴급 상황 대비 암호 질문을 만들어 두는 것도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너희 엄마 태어난 연도? 강아지 이름이 뭐지? 이런 질문에 제대로 대답 못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I는 이제 목소리까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기의 방식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자녀라면 목소리보다 먼저 마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신저 피싱. 경기도 부천에 사는 63세 이모 씨는 딸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계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말투도 익숙했고 프로필 사진도 딸과 같았기 때문에 의심 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나 지금 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 맡겼어. 그래서 잠깐 친구 폰으로 로그인했어. 근데 급하게 계좌 이체할 일 있는데 엄마 폰으로 대신 좀 보내줄 수 있어? 딸의 말투로 돈을 요청받자 이 씨는 망설임 없이 요청한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진짜 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본 결과 메신저 계정이 도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송금한 돈은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수법은 메신저 피싱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온라인 사기 유형입니다. 사기범은 먼저 카카오톡, 문자, SNS 계정 등을 탈취하거나 도용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가족 또는 지인에게 실제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된 메시지를 보냅니다. 핵심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필 사진, 말투, 대화방 분위기까지 정교하게 조작해 실제 지인과의 대화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메시지는 대부분 휴대폰 고장, 대신 송금, 폰을 잠깐 빌림 등 급박한 상황을 가장하여 신속한 송금 유도를 목표로 합니다. 일부는 개인정보 유출 후 대화 흐름까지 파악해 실제 가족처럼 느껴질 수 있게 꾸밉니다. 이 수법의 무서운 점은 전화가 아닌 글자만으로 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계심 없이 속는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의 이름으로 왔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돈 관련 요청을 메신저로 받았다면 반드시 직접 전화로 확인하세요.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누구도 믿어선 안 됩니다. 둘째, 폰이 고장났다. 지금 급해서 등의 급박한 설정은 대표적인 사기 신호입니다. 셋째, 가족 간의 금전 요청은 반드시 영상통화로 확인한다는 원칙을 세워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넷째,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계좌 번호가 낯설다면 즉시 송금 중단 후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세요. 지금도 누군가는 내 지인의 얼굴과 말투를 따라한 가짜 메시지에 속고 있습니다. 카톡이 왔다고 그 사람이 맞을 거라 믿는 순간 당신의 돈은 사라집니다. 네 번째, 납치 빙자형 협박 사기. 부산에 거주하는 67세 최 모 씨는 갑작스럽게 울린 전화 한 통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울먹이는 아들 목소리와 함께 들려온 낯선 남자의 위협적인 말. 지금 당신 아들이 우리 손에 있다.
당장 1,000만 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다. 아들의 이름은 물론 다니는 학교, 심지어 집 주소까지 정확히 말한 탓에 최 씨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고 지정된 계좌로 1,000만 원을 즉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진짜 아들과 통화가 닿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는 AI로 조작된 아들 목소리와 협박을 결합한 납치 빙자형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이 수법은 가짜 납치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협박형 보이스피싱입니다. 최근에는 AI 음성 기술이 활용되면서 더욱 정교하고 현실적인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의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가족 정보를 미리 확보합니다. SNS, 블로그 등에서 가족 구성원 이름, 학교, 집 주소 등 상세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고 협박하면서 지금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AI로 합성된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사기범은 절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며 경찰에 알리면 아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 공포 속에서 피해자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거액의 돈을 송금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수법은 감정을 자극하고 공황 상태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만 기억하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더라도 다른 전화기로 가족에게 바로 연락하세요. 가능하다면 영상통화로 얼굴까지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둘째, 조작된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 가족끼리만 아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아빠가 늘 하는 말이 뭐야? 우리가 갔던 첫 여행지는 어디였지? 이런 질문 하나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들이 이름, 주소, 학교까지 알고 있다고 해도 대부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정보를 안다고 해서 진짜 상황이라 믿지 마세요. 넷째,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하세요. AI로 조작된 음성이 의심된다고 정확히 알려야 경찰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침착하게 3분만 확인하면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짜 목소리, 가짜 납치. 하지만 당신의 돈은 진짜로 사라집니다. 공포보다 먼저 확인이 우선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힘은 두려움이 아닌 침착함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정부기관 사칭 문자 사기. 서울에 사는 72세 김모 씨. 그날도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보던 중 국세청에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을 위해 계좌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김 씨는 이게 내 얘긴가? 싶은 마음에 링크를 눌렀고 실제로 국세청과 비슷한 화면에 이름과 주민번호, 계좌번호까지 입력했습니다. 몇 시간 뒤 김 씨의 통장에서 무려 1,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 문자는 국세청이 아니라 사기범이 만든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는 문자였던 겁니다. 이 수법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혹은 경찰청과 같은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를 보내고 그 안에 링크를 클릭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 링크는 마치 진짜 기관 홈페이지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입력된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사기범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그 다음은 간단합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예금 인출, 자동 이체 설정, 추가 보이스피싱으로 확대.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전 재산을 도둑맞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기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시지 유형은 이렇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미납 안내, 전세사기 특별지원 대상 확인, 형사고발 예정 바로 확인하세요. 모두 긴급성과 신뢰를 자극하는 문구입니다. 이 사기는 문자 하나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몇 가지만 기억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기관은 절대로 문자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링크를 누르지 말고 정부24나 공식 앱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둘째, 문자에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같은 이름이 있어도 그 자체로 믿지 마세요. 모조리 위장일 수 있습니다. 셋째,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앱이 아닌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서 확인하세요. 넷째, 만약 입력까지 마쳤다면 지체 없이 해당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 그리고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즉시 신고하세요. 국세청이라길래 믿었고 세금 돌려준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자 하나에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정부기관이라면 더더욱 신중히 그리고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문자 속 링크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실은 진짜입니다. 여기까지 60대 이상을 노리는 금융사기 수법 탑10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5가지 수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당하지 않겠지 하고 계셨다면 오늘 내용을 꼭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기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우리를 노리는 방식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다 생각되신다면 주변 어르신들과 꼭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사기 수법은 무려 10가지. 이번 영상은 1편이고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5가지 수법을 구체적인 사례 예방법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특히 요즘 급증하고 있는 스미싱 문자 사기, 메신저, 피싱, 그리고 투자 사기까지 다룰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아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